렌트는 이렇게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좀 집세 안 낼 거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 사랑. 영화 렌트도 봤었다고 씬별로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는 저술자하는 게 금지됐어. 배우? 캐스팅? 이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쿡 박고 안녕, 효니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제가 오늘은 땅바닥에 앉아서 촬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오늘은 굉장히 자유로운 렌트를 촬영할 거기 때문에 저도 드디어 뮤지컬 렌트를 보고 왔어요. 진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저는 잘 보고 왔고, 지금 현재 공연을 먼저 처음 한번 보고 영화도 한번 보고 이후에 막 공부도 했고, 그리고 또 공연을 한 번 더 재관람을 하고 온 상태거든요. 장담컨대 오늘 저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더 렌트를 더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가볼게요. 고고! 렌트의 배경은 1990년대 미국 뉴욕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품의 서술자이자 다큐 영화 감독인 마크랑 음악가 로저는 같이 룸메이트예요. 이들은 공장을 개조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돈 없는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의 옛 친구이자 지금은 집주인인 베니가 갑자기 집세를 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집세를 안 내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집세를 내라면서 막 종이들을 붙여놓습니다. 마크랑 로저를 비롯한 사람들은 집세 안 낼 거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죠. 영화에서는 그 종이에다가 불을 질러서 던지기까지 해요. 그러다가 베니가 로저와 마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모리는 이들의 친구인데 공연도 하고 시위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인물이거든요. 모린의 공연을 막아주면 집세를 안 낼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뮤지컬 렌트는 당시의 젊은 예술가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라고 제가 다른 작품이었으면 이렇게 좀 도입 부분, 큰 줄기만 이야기를 하고 줄거리 부분을 끝냈을 거예요. 근데 렌트는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의 식으로 더 렌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이야기들을 더 다루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크게 에이즈. 당시의 에이즈는 완전 불치병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진짜 무서운 병이었죠. 이런 에이즈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작품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렌트를 관통하는 하나는 사랑. No day but today. 오직 오늘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사랑하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데요. 렌트는 그냥 사랑이다. 이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쿡 박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서술자인 마크. 마크는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녀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을 다큐로 만듭니다. 로저는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로 밴드를 했지만 옛 연인과 함께 에이즈 판정을 받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자살을 해버리고, 로저는 또 그 충격으로 방에 틀어박혀서 곡 작업을 하지만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미미는 그런 로저가 끌리는 상대인데요. 미미는 클럽의 댄서예요.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고 솔직한 인물입니다. 로저가 아무리 쳐내도 계속 로저한테 고백하고 용기 있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콜린스는 대학 강사예요. 마크 로저의 옛 룸메이트인데 뉴욕대 일자리를 얻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엔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극 중 나오는 커플 중에 유일하게 싸우지도 않고 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커플이 바로 콜린, 엔젤 커플인데요. 불량배에게 걸려서 쓰러진 콜린을 엔젤이 발견해서 치료해주다가 친해집니다. 그리고 모리는 약간 귀여운 또라이?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표현을 하는데 정말 제한이 없는 인물이에요. 공연을 하면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마음은 선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런 모린이 정말 사랑하는 연인은 조앤인데요. 조앤의 직업은 변호사예요. 모린을 진짜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린이랑 조앤 커플은요, 제가 요약할 수 있어요. 아, 너 또 막 이렇게 빡쳤다가 일로 와. 아, 또 그게 또 너무 사랑스러워. 네, 그런 커플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는 렌트 넘버를 보면서 좀 더 공연 분위기를 봐봅시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 렌트는 송스루 뮤지컬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노래로 이어진 뮤지컬이에요. 거의 대사가 없을 정도로 그냥 대사 자체가 다 악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렌트에는 총 42곡이 있습니다. 첫 곡은 도입부에 나오는 렌트입니다. 서술자인 마크는 영화보다 더 현실 같은 현실을 찍어나가요. 쫓겨날 위기에 놓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웃나잇은 미미의 넘버입니다. 렌트에서 정말 유명한 곡이죠. 미미가 클럽 무대를 준비하면서 불러요. 이 곡은 요즘 진짜 제 최애 곡인데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바라는 건 오직 1000번의 키스. 엔젤 콜린 커플이 마음을 확인하는 곡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사랑 지켜줄게. 올인의 공연이 끝난 후 다들 술집으로 모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소리치고 데니를 놀리기도 해요. 시즌스 오브 러브는 렌트를 보고 나오면 오열곡이 됩니다. 1년은 52만 5,600분의 시간인데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모든 인물들이 같이 부르기 때문에 더 감동이 큽니다. 네, 여러분, 넘버 잘 보셨나요? 렌트는요, 뮤지컬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에요. 뭐 토니상을 받았고 퓰리처상을 받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진짜 크게 와닿았던 거 렌트를 만든 라슨이었어요. 라슨이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연출도 했는데요. 원작이 오페라 라보엠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렌트를 만든 라슨의 자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 당시 뉴욕 슬럼가에 살면서 본인의 친구들도 보고 자신의 이야기, 삶도 겪으면서 만들어낸 작품이거든요.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라슨은 공연이 올라가기 바로 하루 전날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막상 본인은 공연을 못 봤죠. 그래서 항상 렌트를 말할 때는 이 라슨에 대해서 꼭 다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영화 렌트도 봤었다고 했잖아요. 2005년에 영화가 나왔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보자마자 인생 작품. 뮤지컬의 긴 내용을 좀 압축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잘린 노래들도 몇몇 있고 소소하게 바뀐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충분히 참고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참 영화에 나오는 배우분들이 실제로 렌트 초연 때 나왔던 배우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저의 느낌을 좀 더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렌트가 각 이야기가 뚜렷해서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서브 플롯이 많은 뮤지컬은 또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큰 줄기가 있고 중간중간 다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는 작품들은 많은데 렌트는 진짜 많아요. 어떤 정도냐면 한 장면에서 한 넘버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거의 대부분의 넘버가 한 장면? 한 커플만 다루지 않아요. 2층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인물이 다른 노래, 다른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다 겹겹이 이야기를 쌓아 나가요. 그래서 자칫 처음 느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산만해? 무슨 내용 하는 거지?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막상 보면 이게 이야기가 정말 풍성하기 때문에 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야기가 많아서 그게 또 렌트의 매력이더라고요.
그리고 렌트는 장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락도 나왔다, 뭐 R&B도 나왔다. 렌트가 락 뮤지컬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요. 약간 인물 한 명 한 명마다 좀 부여해하면서 장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로저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진짜 락처럼, 그리고 로저가 노래 부르는 것도 막 뭐 긁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장면들이 많고, 콜린이 나올 때는 막 R&B스럽게 부르기도 하고, 또 엔젤 같은 경우는 드럼을 치니까 엔젤이 나오면 항상 드럼 비트가 같이 들리거나 아니면 엔젤이 어디선가 같이 이렇게 막 이 벽이라도 이렇게 막 투닥투닥 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본에 좋은 점은 거의 한 3장 정도를 쓴 것 같은데 안 좋은 점을 제가 딱 3줄 적어놨거든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첫째, 산만함. 한 번 보고 다 이해 못함. 그리고 두 번째, 음향 점점점. 세 번째, 무대 높아서 앞자리 목 아픔. 저도 여러분 솔직히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 이 작품은 2번, 3번 보면 더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걸 제가 싫어해요. 아니, 좋은 작품이면 한 번 봤을 때 좋아야지 왜 그거를 2번, 3번 봐야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라고 저도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렌트는요, 전 처음 봤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또 다른 매력으로 또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는 전체 이야기의 흐름은 다 따라가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이 특정 씬이 뭔지 막 해석하고 이 인물들에 대한 정확한 이 흐름 파악은 솔직하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가장 큰 진입장벽이 음향이었거든요. 음향이 정말 좀 심각했어요. 여러 명이 떼창을 하는 와중에 가사가 막 여러 개 겹쳐져서 안 들리는 이유뿐만이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음향이 안 좋아서 안 들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대가 2층까지 있어요. 그리고 렌트 공연장이 그러니까 1열이랑 무대가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갔을 때 2번째 열에 처음 갔을 때 앉았었는데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렌트 예매를 한다면 1, 2열은 굳이 그렇게 길을 쓰고 갈 것 같진 않아요. 너무 목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좀 씬별로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 보고 이해가 잘 안 갔었던 몇 가지 씬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탱고 모린이에요. 이거는 마크랑 조앤이 같이 부르는 넘버인데요. 모린의 전 애인이 마크고 현 애인이 조앤이에요. 모린의 공연 준비를 조앤이 해주는데 계속 음향 기기가 말썽을 피워요. 그래서 결국은 마크가 와서 도와주는데, 마크가 조앤한테 너도 지금 그렇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 만날 때도 이렇게 바람 폈었니? 약간 이런 식으로 신세 한탄 비슷하게 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넘버인데 되게 약간 좀 귀여운 넘버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라비보엠 넘버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비보엠,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고 나오면 이 라비보엠이 가장 귀에 익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넘버를 보면서 아 그래,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노래하는 넘버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래서 라비보엠 뜻이 뭐야?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 라비보엠의 뜻은 보헤미안의 삶, 집시의 삶,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인물들이 술집에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버 더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린의 공연이에요.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 보고 나서 가장 했었던 장면이거든요. 공터에 사람을 모아놓고 공연을 하는데 굉장히 비유가 많은 마치 연설 같은 공연이거든요. 모린이 꿈을 꿨는데 거기는 사막, 사이버랜드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통에는 구멍이 나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젖소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젖소에게 우유를 달라고 했는데 젖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젖을 짜는 게 금지됐어. 오직 이 사이버랜드에서는 다이어트 콜라밖에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뜻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소가 젖을 짜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금지되어 있는 세상인 거고, 그리고 다이어트 콜라라는 건 가짜 콜라, 약간 콜라답지 못한 콜라라는 말로 이 문맥에서 쓰인 거고요. 그래서 이곳은 자연스러운 것, 정상적인 것, 해야만 하는 것, 하고 싶은 게 금지되어 있는 세상이고 가짜가 가득한 세상,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젖소가 모린에게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요. 이 사이버랜드에서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저 달을 향해 달려가는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계를 넘어서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러다가 불독 한 마리도 찾아오는데 이 불독이 바로 베니를 뜻하는 겁니다. 옛 친구였지만 우정을 버리고 부잣집 딸과 결혼한 베니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도 잠깐 나오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조쏘가 모린에게 젖을 줍니다. 나는 이 젖을 짜는 용기를 냈으니까 너는 나를 타고 같이 우리 달로 떠나자.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그때 모리는 관객들을 향해서 음해합니다. 공연장을 찾은 우리들은 실제 모린의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과 동일시가 돼요.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예술가들,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음해하면서 시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장에서 관객들이 같이 음해라고 해주면 그날의 공연, 그날의 시위는 성공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연장에서 모린이 음매하면 우리 같이 음매 열심히 합시다. 이제 그 다음 씬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 엔젤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스포가 있을 수도 있어서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밑에 시간으로 가셔서 마저 봐주시고요. 일단 스포 시작할게요. 3, 2, 1. 엔젤은 결국 에이즈 때문에 죽게 되는데요. 엔젤이 죽기 직전 가장 마지막 씬에 흰 천을 인물들이 두르고 막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인물들은 막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 그런 몸짓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씬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엔젤의 그냥 열병? 엔젤이 죽어가는 과정? 그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씬들에 대한 설명은 저의 해석 말고도 대수님이 운영하시는 해화로운 공연 생활에 최재림 배우님이랑 안무가님이랑 평론가님 세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 장면이 있어요. 밑에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게 도움 되실 거예요. 이제는 제가 보고 왔었던 페어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배두훈, 장지후, 김수아, 최재림, 김지휘, 김나영, 정다희, 임정모였고, 두 번째 봤을 때는 배두훈, 오정혁, 아이비, 최재림, 김호영, 김나영, 정다희, 임정모였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렌트에서 또 너무너무 치였었던 배우 캐스팅을 몇 분만 언급을 좀 해볼게요. 먼저 제림 콜린. 저는 콜린과 엔젤 캐릭터 자체가 너무 좋아요. 특히 콜린의 그런 뭔가 듬직하면서도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고, 또 콜린 넘버가 되게 중저음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너무 반했고, 그리고 막 사랑스럽게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막 슬픔을 담아내는 것도 그렇고 표현할 게 많은 역할인데 제린 콜린 너무너무 좋았고, 엔젤은 제가 두 분을 다 봤어요. 모든 캐스트를 다 봤는데 김지일 배우님의 엔젤은 최재림 배우님의 콜린과 눈이 너무 뿔이 떨어져서 잘 봤고, 호영 배우님의 엔젤은 진짜 너무 비타민 같고 막 날라다니고 막 내가 엔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윤서 배우님을 그 외쳐조선 때도 너무너무 잘 봤는데 수아 미미가 너무 좋고 너무 미미랑 찰떡이고 너무 좋았어요. 아이비 미미도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여러분 커튼콜 촬영이 이번에 되거든요. 아니 다이 배우님이 너무 우시는 거예요. 막 너무 진심 있게 막 느껴지고 너무 그 우는 모습이 예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모습을 너무 담고 싶어서 제가 커튼콜 영상을 찍었거든요. 진짜 인생캐.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렌트는 제가 렌트에 반하기도 반했고, 왠지 저도 모르게 렌트는 이렇게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좀 커서 왠지 지금 오늘 굉장히 영상이 길어졌을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미 렌트를 여러 번 보실 거라고 작정을 하셨더라면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 공연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시 공연을 보세요. 이거를 여러 번 보실 분들이라면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한 번만 볼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의 영상 정도는 숙지를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인물 관계 정도는 파악하고 갔었거든요. 그 정도는 하고 가야 이 렌트라는 작품에 더 푹 빠져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렌트가 이번에 가면 또 왔으면 좋겠지만 저번 공연까지의 텀도 9년이었기 때문에 혹시 모르잖아요? 또 오래 걸릴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보셨으면 맞아 참,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MD를 끊었거든요. 진짜 공연 보고 나서 프로
프로그램북도 저는 그냥 사진 많은 거 잘 안 사요. 그냥 읽을 거리가 많은 거 위주로 사는데 렌트는 또 읽을 거리도 많더라고요. 또 예, 여러분 풀북도 추천드리고요. 여러분 이거 봐요. 저의 휴대폰 스마트폰이거든요. 이게 또 렌트 공연장 갔더니 또 요즘 유행하는 요 폰 스트랩을 또 팔더라고요. No day but today 렌트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것도 샀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막 스티커들 붙어져 있잖아요. 마스킹 테이프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Today for you, tomorrow for me, 비바 라비보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스마트폰 꾸미기를 해봤습니다. 폰 꾸미기. 렌트를 제가 리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저도 뮤지컬을 보기 시작하면서 와, 나는 렌트 언제 한번 볼 수 있나 너무너무 궁금한 작품이었는데 운이 좋게도 저는 렌트를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렌트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렌트에 대한 후기를 보면 항상 뒤따라붙는 말이 시대가 이제는 좀 지났다.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작품이 이제는 돼버렸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렌트라는 작품이 그 당시 시대상을 정말 잘 반영해서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도 90년대고 이 작품이 초연했었던 것도 96년도고 이러니까 완전 시대상이랑 딱 맞아떨어졌었던 작품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재 우리가 뭐 에이즈에 대한 거나 동성애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 해결됐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 라고 뭐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100% 공감하진 않아요. 저는 2020년에 렌트를 처음 봤어요. 근데 렌트를 보면서 진짜 오직 오늘뿐이다 이런 거에서 정말 크게 감동도 받았고 또 펑펑 울고 온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전혀 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보고 싶은 효니의 영상이 있다면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안녕. 오늘 무려 대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장이에요. 8장. 오늘은 진짜 열심히, 원래도 열심히 준비하지만 오늘은 진짜 요 근래 중에 가장 공부 많이 한 리뷰예요. 그리고 저는 왜 렌트를 본 사람들이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배우들이 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이제 저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